검사, 뇌물, 명품, 내관매직, 국정농단.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본질을 가리키는 이 열쇠말들이 한데 어울린 상징적 사건. 박성근 비서실장 임명은 김건희 씨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상납받은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인성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이제 관여합니다. 세상에 우리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권. 시계라든가 목걸이는 입장료인 거야. 입장료로 그걸 받아놓고 이야기가 잘 되잖아요. 그럼 뒤에 또 받지 않았을까? 또 얼마나 대담하게 이익을 챙겼을지. 지금까지 제기된 김씨 관련 의혹의 얼개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아 어지러울 지경인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위상이 부패를 넘는 집치다거리 전담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백이 집사는 김혜성 씨가 아니라 집사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했고 그 과정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후안무치합니다. 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명부인이 알고 있죠? 김건희 씨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무마하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이걸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걸 봤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예? 이 사진이 누구 건지 아세요? 이 유서 사진이? 이거 박원순 시장 유서예요. 김건희 씨의 부패와 사치를 감싸기 위해 별짓을 다했습니다. 거의건설은 목걸이 상납했지만은 검찰 수뇌부는 검찰 조직을 상납한 거예요. 김건희한테.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검찰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 검찰이 정권을 떠받치고 검찰 출신이 국정 전반의 요직을 차지해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비정상적 국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과분한 호칭이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그저 사치와 부패의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검찰은 정권의 핵심이 아니라 사치와 부패의 뒤치다거리를 맡은 집사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치, 부패 왕국의 몰락을 상징하며 집사로 전락한 검찰의 종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검사, 뇌물, 명품, 내관매직, 국정농단.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본질을 가리키는 이 열쇠말들이 한데 어울린 상징적 사건이 바로 서희건설 목걸이 상납 사건입니다. 정권 초인 2022년 6월 검사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을 때 논설은 검찰이 요직을 독식하는 수상한 현상의 한 사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검사 출신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가 임명됐는데 전례도 없을 뿐더러 매우 어색한 인사입니다. 총리 보좌가 아니라 견제를 위한 비서실장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총리실, 국정원, 법무부, 금감원 등 권력 핵심부에 포진한 이들이 정부 안의 비선지휘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구도입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박성근 비서실장 임명은 김건희 씨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상납받은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대선 직후 이 목걸이와 브로치, 팔찌까지 약 1억 원어치의 명품 장신구를 김건희 씨에게 직접 건넸고 아싸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냈습니다. 목걸이를 건네고 3개월 뒤 임명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다. 이 같은 비정상적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능력, 충성심을 과도하게 신뢰한다든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관매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검찰 정권의 남루한 초상입니다. 검찰공화국을 진지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은 이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인성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이제 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권. 김건희 씨는 5,400만 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사준 사업가 서아무개 씨에게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거 서 사장님이 저런 거 하면 잘하실 텐데 와서 공무원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김건희 씨는 또 지난해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를 창원 의창구 후보로 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까지 임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를 이렇게 챙긴 데 어떤 내막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매관매직은 거대한 비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탁을 하는데 시계라든가 목걸이는 입장료인 거야. 입장료로 그걸 받아놓고 이야기가 잘 되잖아요. 그럼 뒤에 또 받지 않았을까?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1천만
6천만 원대 샤넬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통일교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을 청탁했습니다. 명품 장신구를 받는 대가는 내관 매직뿐만이 아니었던 것이 각종 이권 사업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김건희 씨가 또 다른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슈론 콩스탄틴 시계를 사준 서아무개 씨도 대통령실과 경호용 로봇계 공급 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로봇계 특혜 의혹은 대통령 경호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도 로봇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문제는 통상적인 절차인 시범 사용도 없이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입 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봇계가 계단조차 자유로이 오르내릴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략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김건희를 둘러싼 뇌물수수 유착 관계는 국방비리로 확대됩니다. 서 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장신구를 넙죽 받아챙기는 김건희 씨의 행태로 볼 때 그 밖에도 또 얼마나 대담하게 이익을 챙겼을지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김 씨 관련 의혹의 얼개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지수가 너무 많아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입니다. 특검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 많은 의혹을 그동안 철저히 감추고 덮어왔다는 게 윤건희 왕국의 독보적 능력이었습니다. 치트키는 단연 검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위상이 정권의 공동 운영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부패를 덮는 뒤치다꺼리 전담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윤김 부부가 애초부터 부패할 결심을 하고 이를 막아줄 방패로 검찰 출신을 이곳저곳에 배치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 자체도 물론 그 방패의 일부였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집사라는 호칭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반응했는데요. 이 말에도 일말의 진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백이 집사는 김혜성 씨가 아니라 따로 있었던 겁니다. 집사 검찰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4년이나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를 특검은 출범 41일 만에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거기 계좌로 3억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등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통화는 모두 녹음 보관되는데 검찰은 이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은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의 통화 녹취는 확보했지만 가장 뚜렷한 증거가 담긴 미래에셋 증권 녹취는 누락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이 목걸이도 보십시오. 가품을 사다 놓는 아주 깜찍한 짓을 해요. 그걸 속일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 그동안은 그렇게 해도 넘어갔거든요. 지금 주가 조작 관련돼서도 지금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한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대놓고 불법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 차명이다. 이런 거 녹취된다는 거 모를 리도 없을 뿐더러 그 직원이 불법이라는 거 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처벌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이렇게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이 가족, 최은순 씨부터 비롯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이득을 취했고 벌을 안 받아서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3인방,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지금이라면 탄핵이 인용됐겠죠. 최재훈 부장검사는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거의 울먹이며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저희 동료 검사들과 많은 공직자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나도 그냥 사건 처리를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했고 그 과정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저는 제 직무 집행에 어떠한 위협함도 없기에 당당하다고 자부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안무치합니다. 강력한 증거들에 눈 감고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 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년 이상 끌다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만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에서도 검찰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씨 선물 명목으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눈 감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성 씨는 렌터카 업체인 IMS 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건희 씨가 공직기강 비서관실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은 전화 가면은 가서 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무마를 한 것이겠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 받아라라고 이제 김건희가 얘기했다는 부분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명부인이 알고 있죠? 만약에 이 의혹을 조사했다면 김건희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조사 대상이잖아요. 조사 대상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간 거죠. 김건희 씨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무마하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시원 전 검사였습니다. 검사 출신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한테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는데 지난해 6월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 실무 담당자였던 김아무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서 형식의 글에서 그는 가방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네요.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괴로워하며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상식을 무시한 종결 처리를 강행한 게 그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것도 모자라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뻔뻔하게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김 전 국장의 유서 사진을 봤는데 명품 가방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당시 유서 사진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를 김 전 국장 유서로 착각했다고 변명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유서 봤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돌아가셨을 때 그 유서라고 해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한참 동안 그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서를 봤다 그런 내용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떤 거냐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맞습니다.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걸 봤습니다. 예. 이걸 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요? 이 사진이 누구 건지 아세요? 이 유서 사진이? 이거 박원순 시장 유서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 유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도 검사 출신입니다.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검사 출신 집사들 그리고 검찰 조직 자체가 김건희 씨의 부패와 사치를 감싸기 위해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 정점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품 장신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김건희 씨에게 상납한 것입니다. 검찰청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질 운명에 놓였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도와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김건희는 검찰청이라는 80년 이상 국가의 어떤 조직이었던 검찰 조직을 그냥 물귀신장적으로 끌어안고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봐주다가 검찰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한심하죠. 이 정치검사 몇 놈이 이게 김건희 보호하다가 검찰 전체를 말아먹은 겁니다. 그게 제일 앞장섰던 게 심우정 총장 아닙니까? 검찰이 마지막에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하고 내란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에 안 왔죠. 조직을 상납한 거예요. 서희건설은 목걸이 상납했지만은 검찰 수뇌부는 검찰 조직을 상납한 거예요. 김건희한테.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검찰 스스로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부패와 사치는 결국 몰락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이유도 부패와 사치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심 탓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와 내란 특검 수사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느냐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입니다. 내란은 윤석열이 저질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저질렀습니다. 결국에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 실제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12.3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고 봐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한 몸일 수 있어요. 종착점이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검찰 개혁의 과정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특검 수사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희건설 회장한테 비싼 목걸이 받고 자기 사위를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시켜주고 뭐 그런 매관매직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로 받고 그 대가성으로 매관매직, 그 사위를 총리의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지금 이제 그런 의혹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왜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에 이런 기능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없었고, 또 당시에 이 목걸이를 나토에 찾고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 경고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제되지 못한 것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희건설에서 목걸이를 하나 받았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 자수서에 보면은 지금 목걸이뿐만 아니라 그 브로치 그리고 귀걸이까지 해가지고 도합 1억 원 정도 이상의 상당의 가치를 사실상 뇌물로 수수하고, 그 대가성으로 서희건설의 이 회장이 우리 사위가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상의 인사청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수위, 그리고 인수위를 거쳐서 그 총리의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가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시길래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누구라도 대통령께서 보내주시면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공개적인 그 녹취까지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매관매직이라고 얘기 안 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그동안 이 한 건으로 끝났겠는가? 이 이후에도 지금 여러 건이 지금 또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계에 이은 그 로봇계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이 발견될, 또 공개되고 또 조사에서 더 드러나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의 단초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유기찬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희건설의 이 회장이 이 목걸이를 주면서 사위에 인사청탁을 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특검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만, 그 뒤로 실제로 이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된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이 내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것입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까지 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관매직이 거의 현재까지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 아닌가요? 만약에 서희건설 이 회장의 자수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법적 평가를 한다면 일단은 박모 씨라는 그 서희건설 사장 회장의 그 사위가 처음에는 이제 인수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수위에 8월 초에, 당시 3월 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가고 나서 이 목걸이가 건네진 것인지,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에 걸쳐서 두 번의 선물을 했다고 자수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목걸이고 두 번째 또 다른 귀금속인데, 그때 뭐 본인 사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4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에 이미 들어가 일하고 있는 박성근 당시 이제 그 후보자, 그분이 만약에 어떤 다른 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갔고,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또 총리실 1급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만약에 그 이 회장의 부탁 때문에 발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준발탁돼 있다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총리실로 들어갔다면, 대통령실 추천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부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관계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안 될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 측이 되는 것으로 만약에 주장을 해가지고 됐다면, 그럼 그건 충분한 인과관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뇌물죄로 발전을 하는 거라서, 뇌물죄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끝나지만, 이게 만약에 인사권자가 이걸 인식하고 그걸 반영해서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이건 뇌물죄로 가는 겁니다. 뇌물이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로 가요. 그래서 상당히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요 인과관계 밝히는 것이 특검의 어떤 그 핵심 그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당시 심리 상태는 뭘까요, 그럼? 이게 인사청탁과 함께 받은 고가의 뇌물이라는 사실을 아예 몰랐던 걸까요? 만약에 부탁과 함께 받은 거면 부정한 물건이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것을 나토 정상회담의 그 만찬장에, 모든 행사장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장에 차고 나가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도 그 심리 상태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검찰총장의 신분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의 아내의 신분이었죠. 그런 상황을 십수년 동안 했다면 그럼 공인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인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 아무런 비판적 생각 없이 이것을 받고 또 스스로 없이 요구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것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없었을까요? 전 그런 인식조차도 아예 갖지 않는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이런 생각.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겠거니 이렇게 또 오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계 같은 경우에도 그 시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내가 이번에 그 해외 순방을 갔을 때 그런 시계가 필요한데 라고 자연스럽게 시계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공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문제의식조차도 못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와 구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대표에 도전한 주자들조차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제 누가 면회는 누가 갑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니고 그것은 악법이고 폭정입니다. 여러분,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전직 대통령과 함께 동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됩니다. 또 계엄, 탄핵, 그리고 또 대선 패배, 이것들을 과거의 일로 돌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 사필 기적이지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우리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는 진짜 배신자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 생각. 네,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관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지금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당대표 선거 구도 자체가 묘하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차가 반영되어 있는 구도를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는 명확한 본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입장 내게 되면 그 입장 내용에 따라서는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처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비대위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자 입장에서들 보면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처벌되는 실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아직까지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영장 발부가 준 판단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판단하기가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특검의 칼날이 실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거쳐서 국내 힘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반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